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보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단디 뉴스 기사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경남 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게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고요. 특히 이제 곧 17개 매장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본격화된다는 점 때문에 더 시급한 것 같은데요. 이 배경과 현재 상황,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청문회를 원하는지 그걸 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침 바로 오늘 5월 21일이죠.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요구가 뭔가요? 네. 기사를 보면 오늘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역시 그겁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내야 하는 날짜가 다음 달 12일인데 그 전에 MBK 김병주 회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아, 정무위원회요. 네, 이게 정무위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그리고 간사인 강민국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군요. 두 분 다 경남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하고요. 기사에 보면 마트노조 홍연애 본부장님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청원서를 내려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만큼 정말 절박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노동자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또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홈플러스 진주지회 최미경 지회장님 발언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참 10년 넘게 일해도 월급 200만 원 남친인데 김병주 회장은 연 1조 원 이상 자산을 축적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요. 이건 정말 생존권의 문제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기하고 계세요. 와, 월급 200만 원 남짓이랑 연 1조 원 이상 자산 축적이라 이게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고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진보당 유재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적으로 번지면 자칫 10만 명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윤한홍, 강민국 이 두 의원이 단순히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경남도민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좀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우리 목소리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입니다. 경남 지역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경남에 있는 매장들 상황이 특히 좀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경남에는 홈플러스 매장이 총 8곳인데 그중 절반인 4곳이 임대 매장입니다. 진주점, 삼천포점, 김해점, 그리고 밀양점이요. 이 4곳에서 일하는 직원 수만 해도 430명이나 되고요. 특히 진주점은 2027년 5월, 삼천포점은 2027년 8월에 임대 계약이 끝날 예정이라서 폐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당장 우리 매장이 문 닫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 문제 해결의 핵심 인물로 김병주 회장을 딱 지목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국회로 불러내서 책임을 묻고 싶다. 이건데 그 열쇠를 쥔 게 국회 정무위고 그중에서도 핵심 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 우리를 좀 봐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고요. 근데 이 청문회 자체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국회 정무위는 사실 지난 3월에 김병주 회장 증인 청문회 추진에 합의는 했었어요.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 이러면서 실제 열리지는 못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사이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단디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정말 절박한 목소리, 또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당장 매장 폐점 가능성이 있고 또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이라는 시간적 압박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국회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기사 말미를 보면 한 노동조합 관계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책임질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란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회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정당 간에 어떻게 합의하고 줄다리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개별 정치인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입법 과정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정말 절박한 경제적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다 다르실 텐데요. 그래도 한 번쯤 곱씹어볼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수령 200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동안 MBK 회장 김병주가 1년에 1조 이상의 개인 자산을 축적하여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제끼고 재계 1위 자산가가 된 것을 모르지는 않으시죠? 이대로 두고 보면 MBK만 배불리고 10만의 국민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고 10만 명의 실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조 원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함도 모르는 것은 아니시죠? MBK 김병주가 다 폐점하고 청산하기 전에 홈플러스 사태 해결하라!